가족이 주는 상처를 참으며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옛날에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낫다는 말이 있다. 자식들 다 키워놨더니 잘난 자식이 못난 자식을 무시하거나 잘 나가는 친척이 이것저것 훈수 두면서 거들먹거린다거나 그렇게 하면 가족 간의 감정이 쌓여 언젠가는 폭발하게 된다. 특히 가족끼리는 서로의 사정과 속내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틀어지게 되면 왼수 같은 사이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의외로 가장 가까움으로 더 챙겨주고 마음을 써줘야 할 대상임에도 의외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건 상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평소 친밀하다고 믿고 있던 사람이 자기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가족이라면 더 그렇지 않겠는가? 그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거침없는 언행, 그런 것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만 좀 먹어라, 살 좀 빼라, 옆집 애들은 돈도 잘 벌어서 부모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더라 등등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말하는 의도를 떠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곤 한다.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가 알긴 뭘 알아, 가만히 있어 등등 일방적으로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은 씻을 수 없는 감정을 쌓이게 한다. 멀리 사는 형제는 이웃 사촌보다 못한다라는 말처럼 어릴 때는 한 이불 속에서 지내던 형제들도 서로 결혼하여 독립해서 살면 남남처럼 된다. 그리고 어쩌다 명절 때 만나면 서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마음에 상처만 받는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상처 주는 말은 자기 욕심이 많을 때 그런 말이 나온다. 가족 간의 상처는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그런데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내가 마음을 통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은 내가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상대방이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곳곳에서 마주치게 될 어떤 위기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당당히 이겨내는 강한 멘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멘탈을 만드는 방법은 자기 연민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도 말고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나이 들면 서운한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나이 들면 젊은 때보다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육체 근육도 약해지지만 마음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이 들면 다리 근육도 키워야 하지만 마음 근육도 키워야 한다. 몸의 힘이 몸의 근육에서 나오듯이 마음의 힘은 마음의 근육에서 나온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다.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옛말에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가지면 상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기대나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특히 자식들에게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자식들을 키우는데 행복을 느낀 것으로 족하게 살고 자식도 저마다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마음도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상대가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자. 잠깐의 멈춤이 마음의 균형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응하지 말고 상황을 객관화함으로써 내 행동을 통제할 힘이 생긴다. 똑같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툭툭 털고 일어난다.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자존감에 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도록 놔두지 않는다. 우리는 가끔 친구의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그 생각으로 하루를 망친 적이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으로 허무하게 보내기엔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쓸데없는 생각에서 멀어져 보자.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무시하고 흘려보내면 가장 좋겠지만 감정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도 있다.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고 자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럴 때는 당신이 지금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기면서 살려고 노력해보자. 가족은 내 마음대로 인연을 끊을 수 없으니 상한 감정을 풀지 않고 모른 채 넘어가면 더욱 관계가 악화되기 쉬우므로 자기 감정을 알리고 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 서운한 감정으로 가족 간이나 친한 관계 중에 서로 상처 줄 말을 한 적이 있다면 모두 깔끔하게 풀고 새로운 마음으로 봄을 맞이해보자. 오늘도 시청하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가족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내 모습이 초라하거나 스스로를 믿지 못해 스스로가 싫어지고 하루하루를 자책과 우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유형의 많은 사람들에게 석가모니는 이렇게 조언한다. 다음은 석가모니의 명언 중 일부분이다. 노년이 되면 자책감과 우울감으로 가득 찰 때가 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곧 지나갈 순간들을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을 접으면 달도 진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마라. 왜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혼자 걸어라. 혼자 걷고 분투하고 혼자 힘으로 억누르는 자는 숲의 고독에서 기쁨의 길을 찾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기적은 매일 일어나기에 희망을 믿는 것을 멈추지 마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자신을 증명하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 빛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다른 것을 찾지 마라. 다 지나갈 것이다.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난 일로 두어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인 것이다. 모든 행동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하게 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라. 매일 아침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근면한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행운의 날이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내려놓아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하셨느니라. 우리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이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고 현명한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자체가 길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너희는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모든 것은 덧없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지나간 일에 대해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는 일을 두고 계속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다.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 첫째는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랑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넷째는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다. 다섯째는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일을 돕는 것이다. 여섯째는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이 7가지를 행하여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이 따르리라. 영혼과 정신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 스스로 너의 목숨이 마음을 제어하고 해탈하면 다시는 마음속에 분노가 잃지 않는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3가지가 남는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위 있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너의 것이 될 운명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다. 혼자 걸어라. 혼자 걷고 분투하고 혼자 힘으로 억누르는 자는 숲의 고독에서 기쁨의 길을 찾을 것이다. 나이 들면 인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인생이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창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는 역시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를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상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하면 결국은 하루를 끝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다음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루를 잘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맞이하면서 또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늘 모닝 커피를 마시는 것이 나의 습관이라고 하면 그것이 규칙적이고 계속 지속된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면 그것이 루틴이죠. 단지 카페인 중독 때문에 커피를 마신다면 그건 루틴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의식으로서 절차로서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피를 정해진 시간에 마신다면 그건 분명한 루틴입니다. 사실 루틴이나 징크스나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징크스는 부정적인 자기 암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망하더라. 예컨대 시험날에 미역국을 먹으니까 점수가 안 좋게 나오더라 하면은 그것은 미신적인 믿음의 징크스라고 하죠. 반대로 루틴은 나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면은 마음이 평온하더라. 마음의 질서가 잡히더라.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루틴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것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세계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의 유명인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선수 김연아 선수도 그런 루틴이 있죠. 김연아 선수는 빙판에 나가가지고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그 나름의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다잡아지고 평온해지면서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서장훈 선수는 굉장히 깔끔하고 엄청나게 정리정돈하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것조차 본인의 루틴이라는 거죠. 즉, 큰 전쟁을 앞두고, 큰 경기를 앞두고, 큰 대사를 앞두고 우리가 목욕 재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분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야만이 마음의 평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주 요긴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루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여기저기 뉴스에는 온갖 극악무도한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이렇게 늘 불안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정말 마음이 흔들리는 이때 나름대로의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허겁지겁 그냥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그냥 1분 1초를 다툽니다. 어쩌다가 엘리베이터 한번 놓치면은 지각하는 경우도 많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직장에 도착해서 허겁지겁 일을 하다 보면 하루를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마음의 질서를 잡는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평온한 가운데 질서 있게 순서 있게 하루를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루틴은 어떻게 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루틴은 시간을 기반으로 짤 수 있습니다. 시간을 기반으로 일어나면 무엇을 하고 몇 시에는 이것을 하고 몇 시에는 반드시 잠을 잔다라는 식의 루틴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서 이 루틴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서로 루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모닝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이것이 순서에 의한 루틴입니다. 꼭 아침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5분 정도 반드시 명상을 해야만이 오후에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 하면 그것도 순서에 따른 루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리정돈으로 루틴을 삼을 수 있습니다. 서장훈 선수와 비슷하게 정리정돈함으로써 루틴을 삼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중국 시대의 공자도 돗자리를 깔고 앉을 때에 그 돗자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삐딱하게 되면은 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바르게 깔린 돗자리에만 앉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삐뚤어지면은 스스로의 마음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가지고 루틴을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구를 이용한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차는 반드시 무엇을 사용해야 하고 남의 것을 사용하면 그것이 기분이 찜찜해서가 아니라 왠지 오늘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은 그 도구가 루틴이죠. 예컨대 볼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볼펜만을 꼭 사용한다. 어떤 것으로 글을 쓴다 하면 그것이 루틴입니다. 그렇게 도구로 루틴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냄새, 소리를 가지고 루틴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향불을 켜놓고 나서 그 향불이 은은하게 코에 들어와야만이 마음의 평온을 잡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냄새가 루틴입니다. 어떤 음악을 들어야만이 내 마음의 평온을 잡는다 하는 사람은 그것이 루틴이기도 하죠. 나는 반드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또는 점심 식사 이후에는 이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의 루틴이 있죠. 지금까지도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아침에 루틴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연속선상에서 하루가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질서하게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루하루가 별 의미 없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쌓임으로써 삶 자체가 무질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고 잘 만들 것인지 루틴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같이 있고 보람 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보다 세상에서 먼저 태어나 앞선 경험들을 한 인생 선배들은 나이 들어 은퇴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스러운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내서 가장 크게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을 미리미리 해치울 수만 있다면 인생 선배들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는 최소한 후회로 가슴 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그렇게 갖게 된 후회들도 이미 넘쳐나도록 많듯이 여기에 더해서 인생 후반전마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후회하고 산다면 이건 절대 안 되겠죠. 나중에 세월 지나 땅 치고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심리학에서 쓰이는 기초 용어로 통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정을 통한다는 뜻을 지닌 통정과 같은 한문으로 쓰지만 심리학에서는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 지나간 생을 재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런 것을 자아통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들면 이런 자아통정을 자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눈앞에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듯 선명하고 생생하게 영화처럼 쫙 스쳐간다고 하죠. 지난 일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과연 가치 있게 살았는지 반추하고 자신에게 질문도 던지죠. 어려움도 많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마음 뿌듯해지고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서 남은 인생을 더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갖 후회만 떠오르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되면 절망감에 빠져 남은 인생마저도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차피 내 인생은 쓰레기라고 하면서 가치 없게 또 흘려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잘 사는 것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알차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에서 인간 생태학을 연구하는 칼 필레머 교수는 은퇴 생활을 하는 65세 이상의 1,500명과 인터뷰를 통해 조언과 지혜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온 것은 바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하게 되는 쓸데없는 걱정과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능력 밖의 일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것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 일어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한 것들입니다.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두통을 달고 살죠.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자신과 가족에게 벌어질 부정적인 생각과 그 끔찍한 상황 때문에 불안증을 겪으며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에 걱정을 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도 1년 전, 2년 전 어떤 걱정을 그렇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사실은 쓸데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걱정의 특징은 한 가지 걱정을 갖게 되면 또 다른 걱정을 키우고 점점 나쁜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으로 떨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걱정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고 그냥 시간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만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이래도 걱정이 멈추지 않는다면 심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을 해보면 좋습니다. 인생 살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 걱정이 앞을 가려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서 살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사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걱정도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잡념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고 현재에 온 정신을 가두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닌 근거 있는 걱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경우이지만 이럴 때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찾아내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게 걱정의 실체와 합당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걱정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면 말 그대로 걱정이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다니는 직장이 불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이라도 덜컥 시킬까봐 그게 걱정이시라면 그냥 걱정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아주 퇴직 걱정 없는 직업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걱정이 신바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안으로 제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없다고 인생 선배들이 말씀하십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는 괜한 걱정 싹 날려버리고 소중한 시간을 지금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혼자인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1인 가구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편의점도 그렇고 마트에서도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많은 제품들을 볼 수 있죠. 혼자 사는 분들은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게 되니까 편세권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집을 구할 때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가까워야 생활이 편하니까 역세권이란 말처럼 편세권이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이혼과 졸혼, 그리고 황혼이혼,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50세 전후까지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50세 전후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생애미혼율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50세 전후지만 생애미혼율로 명칭이 붙여진 이유는 그 나이까지 미혼이면 그 이후에도 미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실제로 남자나 여자나 재혼이 완성되는 시기가 거의 남자의 경우는 47세, 여자인 경우는 한 45세쯤이면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독신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하여간 이래저래 중장년 이후 1인 가구는 늘어가는 추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싱글로 살게 되는 장점이 있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자유롭게 즐길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누구의 참견과 간섭도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일에 지장만 없다면 자유롭게 훌쩍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노후가 예외 없이 혼자 사는 분들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그 나이가 되면 부모님도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돌봐줄 가족 한 명 없이 긴 노후를 혼자서 외롭게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세 이후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4가지를 한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6월경에 한 결혼정보회사가 이혼과 졸혼 그리고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50세 이후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 575명, 여자 425명 이렇게 합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50세 이후 싱글들이 걱정하는 4가지. 첫 번째, 경제적 도움이 부족하다. 설문 응답자 중 10%가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습니다. 싱글이 노후가 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자식이 있는 싱글이라면 좀 상황이 나을까 싶었지만 자식이 생활비 보태주는 것은 사실 기대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노후를 맞이한 싱글들에게 연금이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수명이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고 쪼들리지 않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금으로 촘촘하게 현금 흐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서 받는 퇴직연금, 그리고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까지 모든 종류의 연금을 미리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3개 정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의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 기간 누적되고 개인연금은 본인이 알아서 가입해야 하지만 한번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꼬박꼬박 적립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직연금이죠. 이직을 할 경우 이전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걸 그냥 꽁돈처럼 생각하고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갯돈 탄 것처럼 말이죠. 이걸 그냥 써버리게 되면 연금 성격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노후에 지금 쓸 돈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쓰지 말고 노후를 생각해서 IRP라고 짧게 부르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그 계좌에 넣어둬야 합니다. 금융에 대한 공부를 미리미리 하셔야 합니다. 50세 이후 싱글들이 걱정하는 4가지. 두 번째, 돌봐줄 사람이 없다. 내가 아플 때 괜찮은지 들여다보고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없던 자식을 만들 수 없는 노릇이고, 또 자식들이 있다 해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을 텐데 도움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친구를 사귀어 놓아야 합니다. 바로 인프라 친구를 말이죠.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사회 기반 시설을 얘기하는 인프라와 친구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우리도 인프라라는 말을 줄여서 많이 씁니다. 이럴 때는 대개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과 같은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이루는 말로 쓰이죠. 이런 인프라의 뜻과 친구를 결합해서 만들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서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나이 들어서는 멀리 사는 친구보다 한 동네에서 살고 있어 매일매일 얼굴 볼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인프라 친구입니다. 평소부터 한 동네에 사는 인프라 친구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세 번째는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다고 24시간 곁에 붙어서 간병인 노릇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전문 간병인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용을 감당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사실 싱글들이 노후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아플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 혼자면 굉장히 서럽습니다. 사실 싱글이 아니더라도 아플 때를 대비해야 하긴 합니다. 그래도 부부인 경우엔 한 명이 아프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싱글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드러눕기라도 되는 날이면 의료비는 물론이고 소득까지 끊기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덜컥덜컥 저축해둔 돈을 헐어쓰기도 그렇습니다. 나중 생각한다면 쉽지 않죠. 혹시라도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들 있다면 생명보험을 의료보험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싱글에게 필요한 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목돈을 지원해주는 정액보상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종신보험에는 특정 질병에만 적용되는 CI보험이 있고,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까지 추가된 GI보험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서 자신에게 딱 좋은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바로 외롭다는 것입니다. 설문 응답자의 반수가 넘는 51.8%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외로움을 떨쳐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고 마음에 공허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그냥 바쁘면 되는 거죠. 바쁜 사람에게 외롭다고 말하면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고 핀잔 듣기 딱 좋습니다. 바쁘게 살기 위한 아주 좋은 두 가지는 바로 일과 취미입니다. 일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생활비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죠.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일을 계속하는 거라고 또 말을 합니다. 싱글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행복감을 주는 취미를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성취감도 얻고 취미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립감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는 취미를 직업으로 승화시켜 은퇴 없는 인생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싱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언제고 싱글로 살아갈 날이 오겠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암울한 싱글이 아니라 평안하고 안락한 싱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나이를 잊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현재의 생활이 어떤지를 여쭤보면 의외로 현재의 삶이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죠.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행복 이유는 다양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고령자가 실제로는 행복감이 저하기는커녕
오히려 행복감이 커지는 현상은 세계 각국의 심리학적 조사에서도 나타나 있어서 고령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야 할 행복감이 고령자 본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모순된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령기의 행복감이 오히려 향상되는 이유 10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상황이 줄어들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은퇴를 하거나 그동안 참여했던 커뮤니티에서 손을 뗄 나이가 되면 다소 외로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방되어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능력 차이나 처지를 비교해서 스트레스를 느낄 필요 없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내 페이스대로 지낼 수 있는 일상은 마음의 평온한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공동체. 은퇴에 의해서 사회적인 소속을 일부 잃었다고 해도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같은 관심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도 즐거움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다른 형태로 사회에 공헌을 하고 싶어하는 고령자에게는 보다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공동체와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목표 계획. 나이를 먹어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젊은이에게 지지 않는 체력이나 지식을 계속 연마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나이에 맞게라는 현실에 맞추어 잘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의 자신에게 적합한 목표를 세워 초조해하지 않고 차분히 걸어가는 즐거움을 찾아낸 고령자는 비록 결과가 생각한 것처럼 나오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 자체의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보람. 나이 드신 어른의 풍부한 인생 경험은 뒤를 잇는 젊은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세대가 서로의 지식이나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고 고령자, 자신이 인생의 선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고령자의 심신을 더욱 건강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에 대한 초조함과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나이에 잘 어울리기에 지금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노인은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라도 늙는다라고 하는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여 인생을 따라다니는 초조함이나 불안으로부터도 해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의식하면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당연하게 지내온 일상이나 계절의 변화에 마음이 움직이거나 가족, 친구와의 사랑이나 우정의 새삼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거기에서 행복함을 찾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을 사회나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고령자가 많은 것도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젊을 때는 느끼지 못한 큰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일곱 번째, 나이 먹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즐거움. 나이를 한 살 먹을 때마다 젊음이 손상되는 것에 큰 불안을 느끼며 조금씩 우울해져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노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연령에 맞춘 생활을 긍정적으로 즐기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할 수 없었던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가치관이 서서히 변해감으로 자신다움을 발견해 오히려 젊게 빛나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덟 번째, 경험으로 생긴 명확한 판단 기준 확립. 회사 일이나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도 젊었을 때는 경험 부족으로 실수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러나 노인은 그런 상황들을 이미 고민하며 경험에서 자신의 산 지식이 되었고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좀 더 확실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만큼 헛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줄어드는 욕심. 젊을 때는 유행하는 옷이나 잡화에 눈이 쏠려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온갖 물건들을 사 모으기도 했지만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물건에 대한 욕심도 조금 바뀌어갑니다.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앞으로의 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최근에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고 가능한 홀가분하고 깔끔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한층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10번째, 스스로에 대한 수용으로 불안감 감소. 고령자들은 젊은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며 아무리 잘해도 잘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젊은 시절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데에도 능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도 않고 너무 과하게 꾸미지 않고 살아간다면 인생을 더 즐길 여유가 생기고 나이 들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경제적으로나 건강면에서 생각하면 고령의 현실에는 힘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경험, 다가온 감성은 나이를 먹어야 삶의 활용이 됩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고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으로 자신다운 행복의 본연의 자세를 지금부터 천천히 찾아가는 사람일수록 하루하루를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젊은 사람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나이 듦을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자신다움으로 과거보다 미래의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하며 활발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행복이 끝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한 노후를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왠지 모르게 자꾸 위축되고 외롭고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돈을 쌓아놓고도 불행해집니다. 오늘은 불행한 노후를 피하기 위한 4가지 능력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4가지 능력만 있다면 쓸쓸하고 힘든 노후 생활은 날려버릴 수 있죠. 첫 번째, 욕심 부리지 않는 능력. 헛된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특히나 나이 들어서 부리는 노욕은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욕심은 늘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타나 우리 자신까지 깜빡 속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 늦은 나이에 욕심을 부리다 금융사기에 휘말려 평생 모은 재산 털려 패가 망신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노후 자금을 갖고서 욕망에 눈이 멀어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을 찬 신세가 된 거죠. 사기꾼들의 말에 의하면 사기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에 큰 돈 벌어 자식에게도 나눠주고 평생 편하게 살아보라는 욕망을 살살 부추기면 의심을 걷어내고 돈은 알아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사기꾼에게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겁니다. 요즘도 50, 60대를 타깃으로 하는 다단계를 비롯해서 온갖 신종 사기단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 세대가 욕망에 너무도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욕심에 속지 않을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혼자 노는 능력. 혼자 있는 시간이 무료하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재밌게 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늘 곁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불러주면 고맙고 사람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행복감을 느끼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싫으나 좋으나 어떤 사람과도 그냥 참고 지내게 됩니다. 게다가 주도권은 하나도 없고 늘 따라다니기 마련이죠. 그래도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인생 다 살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지만 요즘 기대 수명을 따져보면 아직 대부분 3, 40년을 더 살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기간은 오늘 태어난 아기가 부모가 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는 태어나서 많은 걸 배우고 어른이 되어가죠. 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선배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 즐길 취미를 하나 만들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무료해지고 지루하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고통이라 하죠.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아주 재밌게 놀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놀 때도 더 잘 놀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결핍감을 이겨내는 능력.
노년이 되어 인생이 초라해졌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한눈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명함도 없고 양복깃에 달았던 그 자랑스러운 회사 배지도 없습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몸은 꾸부정해졌으며 돈벌이는 시원치 않고 또 입고 다니는 옷도 한창 때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죠. 자식들이라고 해봐야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어쩌다 한번 연락하거나 명절 때나 얼굴을 드미는 게 전부입니다. 모든 게 한창 때와 비교하면 너무도 부족한 게 천지입니다. 사랑도 부족하고 관심도 부족하고 자긍심도 부족하고 버는 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결핍감에 자꾸 스스로가 쪼그라들고 괜히 혼자서 궁색하게 느껴져 밖에 나가기도 싫어서 집에만 틀어박혀 TV만 하루 종일 보며 지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결핍감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루할 틈 없이 보낼 수 있는 고동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려 놓아야 합니다. 그 고동력을 늘리는 시작은 운동을 해서 몸에 근육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는 고동력, 몸에는 근육이 함께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초라해졌다고 느껴지고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면 운동에서 몸부터 다듬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동력을 높이는 첫 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밥을 잘 챙겨 먹는 능력. 혼밥은 혼자 사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또 반대로 아주 독립적인 사람을 나타낼 때도 쓰이죠. 1인 가구가 늘어나 전체 가구 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한날 한시에 떠나지 않는 한 언젠가는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듯 혼자 밥 잘 차려 먹고 혼자 여행 갈 수 있고 혼자 극장 가서 영화도 보고 가끔은 혼자 가볍게 한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곁에만 붙잡아 두려는 것은 혼자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남자는 나이 들수록 요리를 배워야 합니다. 집 밖에만 나가면 사 먹을 곳이 천지에 널렸고 편의점에는 도시락도 있고 사다가 물만 붓고 끓이면 되는 제품도 넘쳐나지만 반제품이든 완제품이든 사서 먹는 음식들은 소금과 설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계속 이것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요리에서 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잘 살아가려면 꼭 갖추어야 할 능력이 이 네 가지뿐은 아니지만 이것들만 잘 갖추고 살아도 우리들의 노후 사전에 불행은 없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에는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만 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혼자 산다는 의미는 싱글이나 독신으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을 떠올리시거나 고독사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적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기보다는 학교에서조차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취급받았습니다. 혼자여야 한다는 의미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남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자는 뜻입니다. 친구들과 단절하고 배우자와 헤어지고 공동체에서 고립된 채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왁자지껄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조용하고 잔잔한 분위기가 주는 편안함, 행복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그렇게 혼자가 좋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럿이 모이면 자신의 뜻이나 마음과는 달라도 대세를 따라줘야 하고 또 그것이 단체 생활을 잘하는 요령이기도 합니다. 토론을 할 때는 자신의 의견을 가감없이 내야 하지만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거죠. 분위기를 깰 수 없어 대세에 맞춰주지만 사실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능률과 효율성이 이 뼛속까지 자리 잡은 우리 한민족은 함께 모여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메뉴를 통일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죠. 단체로 식당에 들어갔는데 음식을 각자 입맛에 맞게 따로 시킬 수가 없다는 게 참 힘듭니다. 유치원,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개인으로 존중받기보다는 그저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똑같은 옷에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늘 줄을 맞춰 걸어야 했죠. 개성이라는 말은 먼 나라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만큼 유행에 민감한 나라도 없습니다. 특정 상표의 가방이 유행이라면 그 가방을 다 들어줘야 하고, 가을 트렌치코트가 유행이라면 모두가 트렌치코트를 사서 입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무리해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 말이죠. 나이 들어서까지 관리와 통제, 능률과 효율성만을 앞세우는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무리를 벗어나 혼자서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 입맛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내 페이스에 맞게 길을 걸으며 주위 풍경도 살피는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좋다고 합니다. 자신을 마주하고 자신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리에서 나와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내면이 보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자신의 꿈과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자신의 꿈과 행복을 찾고 추구하고 누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수많은 운동 경기 중에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지만 인생은 축구와 같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라톤은 정말 고독한 운동 경기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혼자 고독하게 달려간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자식들도,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배우자도 내 인생을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좀 외롭고 차갑게 느껴지긴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내 자신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누가 내 인생을 위해서 길을 내주고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내 인생의 길을 내준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따라가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혼자 생각하고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밀고 나갈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이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되도록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늙어간다 해도 욕망과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발목 잡히고 배우자의 꿈을 따라 원치도 않은 곳에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은 누군가 대신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루어야 하죠. 우리의 꿈이 어떤 이에게는 순진하고 우습고 어쩌면 하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것이죠. 또 다른 이가 꾸는 꿈은 우리에게는 버겁고 어렵고 너무 거창해 보여서 그 사람에게는 어울릴지 몰라도 우리가 갖기에는 허황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도 각자의 몫이고 꿈을 향해 나가는 것도 각자의 몫입니다. 소망했던 꿈을 이뤄내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결단해서 자신만의 의지와 페이스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다른 이의 꿈을 위해 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여야 하는 이유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끝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혼자가 사회와의 인연을 끊고 독거노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고유한 자신만의 즐거움과 기쁨, 자유로움,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즐기는 독립적인 사람이 여럿이 함께 모여서도 잘 지내게 됩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혼자 있어도 안 되고 같이 있어도 남에게 부담만 될 뿐입니다. 그러니 혼자여야 한다는 것의 두려움을 우리 모두 떨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나이를 멋지게 먹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매스컴을 통해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닥달했는데도 노후 준비가 부실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 문제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노후 준비를 못하는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꽤 잘 벌고 여유 있게 살고 있어도 노후 준비에 게으르거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면서도 청개구리 마냥 대체 왜 노후 준비를 안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그리고 노후 준비가 아직 잘 되지 않았거나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셨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람이란 자기 마음이 동해야 움직이는 법입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뭐라 하든 언론이 난리 법석을 떨어도 금융기관이 그냥 거지될 것처럼 겁을 줘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그리고 자녀들 교육비 등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다 보니 먼 훗날에 나올 것 같은 노후 준비를 위한 준비는 늘상 뒤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예상보다 먼저 닥치기 마련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그 가혹한 상황은 언제나 일찍 우리를 찾아옵니다. 개인들마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꼽은 노후 준비에 게으르게 되는 대표적인 3가지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준비를 안 하는 첫 번째 이유,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하고 위험한 낙관주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비를 잘 넘기고 살아왔으니 은퇴한 이후에도 궁여지책으로라도 방법이 생겨서 별 무리 없이 살게 될 거라는 위험한 낙관주의가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르겠다는 식의 반포기 심정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싶어서 좀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은퇴하고도 남은 3, 40년을 살려면 사는 집을 제외하고도 현금 10억이 있어야 한다. 20억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들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입안에서 쓴맛이 나기 시작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심정이 앞서고 노후 준비라는 얘기만 들으면 일부러라도 외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그래도 은근히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심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투자 수익률을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투자, 결국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으로 설명되는 것이 자녀 교육 비용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한다면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돈이죠. 자식 덕 볼 생각이 손톱만큼 없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 자식들은 키워준 부모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지 하는 은근한 기대 심리가 마음 한구석에 있다고들 합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우리가 노후 준비에 게으르게 된 이유를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작동 원리도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는 우리 뇌의 전두엽에 불이 켜진다고 합니다.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엄청 쌩쌩 돌아가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전두엽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의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쁘게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래에 은퇴한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남 생각할 때와 똑같이 전두엽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 뇌는 우리 미래의 자신을 스스로가 아닌 타인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도 은퇴 준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에 은퇴한 자신을 타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인으로 느끼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줄이고 포기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 지금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하지도 못하겠죠. 우리 뇌가 지금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은퇴한 이후에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전두엽에 불이 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면 아주 촘촘하고 현실성 있게 말이죠. 더 구체적일수록 우리 뇌는 더 열심히 작동해서 현실감을 되찾을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한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어 자식이나 본인에게 모두 실익이 없는 그 비용을 쏟아 부을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그 비용에서 조금 떼어내서 착실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지 이성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너무도 개인적이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지만 특히 자식 앞에서는 그 힘이 더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경고가 막 날아들어도 코웃음을 치고 자식에게 몰빵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뇌가 미래의 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은퇴 준비라도 남의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한다고 해봐야 느슨해져서 늘상 다른 일에 우선순위가 밀려나기 일쑤라는 사실입니다. 주위에서 떠드는 10억 이내, 20억 이내 그런 소리에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의 은퇴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뇌가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쌩쌩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새 은퇴연구소가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퇴직자의 66%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빨리 퇴직하게 되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퇴직은 진짜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지 일부러 예상하지 않은 것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낙관주의적 생각이나 이래도 저래도 어쩔 수 없다는 포기 심리, 또 은근히 자식에게 기대를 하는 마음과 더불어 함께 구체적이지 않은 은퇴 계획이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도 이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에 아무리 노후가 찾아왔어도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현실성 있게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해나가시면 후회 없는 인생이 이루어지실 것이라 믿습니다.